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시간에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본장에서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그렇죠? 다우 같은 0.65%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델타 변이가 1일 확진자 수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2주 전보다 약 44%가 증가가 됐고요. 평균 사망자가 911명, 9.11 테러처럼 911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백신 가장 많이 접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돌파 감염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건 악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악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걸 가지고 또 매파가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로 보입니다. 참 미국도 그 립서비스에 상당한 반응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카플란이라고 댈러스 연은 총재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매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9월 10월에 테이퍼링을 조기 실행해야 한다. 사실 9월 10월도 조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려면 2022년도 한 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기라는 표현은 좀 웃긴 것 같아요. 적절하게가 맞는 말이죠. 근데 조기라는 표현을 써서 자꾸 시장이 테이퍼를 늦게 할 것 같은 느낌, 그걸 좀 당길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의 자꾸 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가 되면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테이퍼링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 따라서 테이퍼링이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생길까요? 내년 연말에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해야 돼요. 연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연말까지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긴축 발작을 일으킬 이유는 전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우습게 하는구나.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멈춘 게 10년이었어요. 그걸 뚫고 5%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이거 못 막으면 연준 의원들 다 손 내놓고 사표 내놓고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전 세계가 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인플레이션이 별거 아닌 듯 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플란,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걸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자기들의 관련자들을 다 빼고 튀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봐야겠죠. 특히 이번 주 FMC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번 주에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온다면 웃긴 거죠.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대다수의 의원이, 지난번 의사로 얘기하면 대다수 의원이 테이퍼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을 내가 매파가 이 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시각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장난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요 주봉으로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변곡입니다. 지난주 변곡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데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연결해서 딱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움직였던 지난주 한 주 약간 흔들렸다, 돌파되지도 않았다, 이런 거죠.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고 끝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아래꼬리가 길어졌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안에 갇혀서. 제가 말한 1, 2, 3 안에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의 움직임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뭐 특별한 거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장 이제 조정 가실권에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 저는 물량을 최대한 줄여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굉장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죠. 그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한 달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겁니다. 대출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출 중단 중에 금통위.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원 중에 고승범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매파 쪽에 굉장히 치우쳤는데 이분이 이번에 금감위원장을 갔죠. 가면서 가자마자 시작한 게 바로 대출 중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청와대 뭐 거기도 뭐 청원에도 엄청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중도금, 그렇죠? 잔금, 대출 뭐죠? 전세자금, 마통, 마이너스 통장 다 묶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모르죠. 일단은 뭐 나오기는 뭐 은행별로 뭐 9월, 11월 말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니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돈은 한 번에 못 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해야 되는데 먼저 선수를 쳐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번 주에 반등을 해버리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그렇게 맞는 거죠.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썩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가들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예설이죠. 빛으로 산 주식 반대에 쏟아진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벌써부터 미리 마이너 통장이라든가 대출 받으신 분들이 벌써 몸을 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약 25조 원 정도의 신용융자가 있어요. 그죠? 25조 정도에.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게 원래 평균 200억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지금 300억대 갔다 바로 400억대 뛰었는데 이 정도에도 시장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25조 다 나오려면 언제 다 나오나? 이 생각해야 되죠. 실행도 안 되는데 그죠? 실행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대출단은 실행이 일부 시작됐고 그죠? 됐고요. 그럼 그 영향이 언제부터 올까요? 그 실행된 날? 아니면 이번 주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주열 하는 총재도 맵하고 둘이 콜라보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 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한 달 전제 조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목요일 아침까지는 뭘까요? 설거지 장일 수도 있습니다. 반등 들어와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런 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서브프리럼 모기지하고 리만브러스 사태 때 외국인들이 약 42조 원 팔았으니까 그 정도 팔고 있고 시가총액으로 30%를 밑으로 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요 빠지면서 나온 거예요. 2085까지 치고 900까지 빠지면서 내리깐 거고 지금은 계속 올라가면서 판 거예요. 퀄리티가 달라요. 그때는 그쪽에서 조금 팔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다 팔아서 손절 쳐서 나간 물량이고 지금은 뭡니까? 익절하면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손절은 나왔나요? 안 나왔어. 손절은 누가 해야 돼요? 아시죠? 네. 제일 많이 가지고 사람이 이제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만큼 팔았어. 더 안 내려오는데? 에이 주가 올리자. 다시 사자. 이럴 것 같은가요? 천만에 말. 어차피 고점에 다 팔았어요. 막말로 최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들어왔을 때 지수 100일대 들어온 애들이 지수 많이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의 원금 다 빼간 거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이익자금일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자금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은 없을 수도 있죠. 배당 받아 나갔죠. 주식으로 튕겨서 나갔죠. 그렇죠? 지금 남은 거는 이익인 거예요. 시가총액 올라서 남은 이익.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아 상관이 없는 정도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또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